사실 제가 느낄 때에는 대부분이 외도로 인해서 이혼하는 게 아닌가 싶을 정도로 호텔 갔어? 잤어? 몇 번 잤어? 이런 거 있잖아요. 요즘에 외도가 빈번히 일어나는 곳? 네, 요즘엔 등산하죠. 일단 무조건 1위는 그들만이 쓰는 뭐 언어 같은 게 또 있다고 하던데 또 한 맘 먹으면 질려서 오늘 외식할까? 아 그렇게 서로 은어를 주고받는 거야? 오늘 외식 되는 사람. 아 진짜로? 네, 그 단톡방에서 이렇게 해서 막 정글이에요. 그래도 혹시 최악의 불륜 사건이라고 꿀만한 게 있을까요? 오늘은 저희 채널에서 굉장히 핫한 키워드 그렇죠. 바람과 불륜에 대한 이야기를 좀 심층적으로 다루려고 하는데요. 사실 저희끼리는 여러 번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이번엔 좀 특별히 네. 이혼 전문 변호사님 모셨습니다. 양나래 변호사님. 어서 오세요. 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양부로 선생님들 채널에 놀러 온 양자매 양나래 변호사입니다. 꼭 한번 와보고 싶었거든요. 뭔가 양씨들 간에 교류도 좀 있고. 그래서 평소에도 제가 엄청 채널을 즐겨보고 있거든요. 왜냐하면 누구나 관심을 가지는 주제이잖아요. 그래서 이제 또 불러주셔가지고 한번 야무지게 와봤습니다. 이거는요, 백방 완전 이혼 사유가 되거든요. 이런 주장 절대 하면 안 된다고 누누이 강조하는데 여러분, 하늘이 알고 땅이 합니다. 새치어에서 네. 네, 엄청난 활약을 또 보여주셨다고. 거기서 받은 첫 번째 질문이 변호사는 맞으시냐? 뭐 이런 식으로. 맞아요. 제가 어렸을 때 개콘에서 많이 봤던 그 약간 그 하이텐션의 원래 기본 성격이 조금 밝고 밝고. 하이텐션이긴 해가지고요. 이건 뭐 양브로가 양브로시스의 네, 양브로시스. 될것 같고요. 우리나라 뭐 이혼율 높다는 얘기는 워낙 많이 나왔고, 그쵸. 예, 5쌍 중에 1쌍은 이혼한다 뭐 이런 얘기가 있었는데 지금 우리나라 이혼 실태가 어느 정도 되나요? 굉장히 많이 늘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옛날에는 화원 이혼이라는 말 되게 많이 들었잖아요. 맞아요. 내가 참다가 이제 애들도 다 키웠고 하니까 이제 이혼하겠다 이런 게 많았다면 최근 뭐 2, 3년 동안 많이 제가 느끼는 거는 신혼이혼이 정말 많아졌거든요. 결혼하고 나서 이제 한 1년에서 3년 차 정도 내가 아이가 없는 상황 혹은 아이가 아주 어린 상황이어도 굳이 내가 이 사람하고 맞지 않는데 참으면서까지 살 필요가 있을까? 그래서 아니라는 생각이 들면 빠르게 이혼을 결정하고 이혼하는 경우가 정말 많아졌어요. 그래서 예전에는 대부분의 의뢰인분들의 연령대가 어머님, 아버님이 많았는데 요즘에는 정말 뭐 30대, 30대 중반 이런 연령대가 굉장히 많아졌습니다. 네, 그래서 이혼에 대해서 거부감도 많이 줄어들었다는 생각도 들고요. 맞아요. 그런 거를 이제 걱정하는 분들은 혼인신고도 안 하고 일단 사는 경우들도 많잖아요. 네, 그분들을 뺀 통계겠죠 아마. 그렇죠. 그리고 혼인신고를 안 했다고 해도 우리가 결혼식을 하면 사실혼 관계가 되기 때문에요. 그때 또 재산 분할을 나눠야 되고 혹시 누군가가 잘못을 해서 이혼을 한다고 하면 위자료 청구도 해야 되기 때문에 사실혼 관계에서도 이혼 소송을 다 진행을 하거든요. 그렇군요. 네. 그러니까 우리나라 초혼 연령이 지금 30대 초반에서 중반 요 정도, 여자가 초반, 남자가 중반으로 알고 있는데 네. 주로 오시는 의뢰인분들이 30대가 가장 많다고 그러면 정말로 결혼하자마자 이혼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다는 거네요. 맞아요. 네. 1위가 성격 차이, 뭐 우리가 흔히 말하는 성격 차이인데 무려 2위가 외도라고 합니다. 성격 차이라는 거는 성격을 포함한 모든 문제가 다 들어있는 거거든요. 맞아요. 대외적으로 꺼내기 애매한 문제들은 다 성격 차이라고 하기 때문에 맞아요. 어떻게 보면 좀 오픈하기가 불편해서 그쵸, 그쵸. 서로 합의하에 이혼하는 경우에는 그냥 외부적으로 성격 차이라고 얘기를 하지 않을까. 근데 아무튼 중요한 건 대놓고 얘기하는 이유 2위가 외도라는 거죠. 그렇죠. 엄청나게 많네요. 체감하는 정도는 점점 늘어나요 그러면? 사실 제가 느낄 때에는 대부분이 외도로 인해서 이혼하는 게 아닌가 싶을 정도로 연령대를 불문하고 불륜으로 인해서 이혼을 선택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고요. 그리고 최근에 또 불륜 때문에 이혼을 하는 경우가 또 많아졌다고 느끼는 게 뭐냐면 예전에는 배우자가 바람을 폈어요. 그러면 에휴, 한 번은 용서해줘야지. 그럴 수도 있다던데 뭐 용서하고 그냥 살자 이렇게 하는데 요즘에는 한 번 바람 피우면 네가 나를 기만해서 바람을 피웠어? 2번은 없어 하고 결단을 내리고 이혼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외도 때문에 이혼에 이르는 경우가 더 많아져서 빠르게 이혼을 하기 때문에 제가 체감하기에는
아 진짜 많다 이렇게 느껴지는 것 같아요. 그 이혼을 고민하시거나 진행하시는 분들 순서가 들렸다 오거나 우리한테 들렸다 가거나 보통 이런 식이거든요. 맞아요. 네. 부부의 갈등, 부부 문제로 오시는 분들 중에 굉장히 많은 분들이 외도우고요. 어떠세요? 그 실제로 실제로 약간 양상이 좀 다른 느낌은 뭐냐면요. 아내 입장에서는 남편이 바람을 피웠어. 그런데 한 번 정도 잔 것 같대. 자기만 한 것 같대. 그러면 오히려 용서를 하고 한 번 살거든요. 근데 부인들은 나한테는 조금 뭔가 쎄하게 대하고 쌀쌀맞게 대하고 사랑하지 않는 것 같았는데 상대방을 정말 사랑하는 것처럼 챙겨주는 게 있었어. 그러면 거기에서 오는 배신감과 상실감이 너무 큰 거예요. 나를 그렇게 사랑하지 않았으면서 차라리 한번 자고 온 거면 내가 괜찮은데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근데 반대로 남편 입장에서는요. 잤는지 안 잤는지가 되게 중요한 문제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연락했어? 그건 괜찮아. 그래서 호텔 갔어? 잤어? 몇 번 잤어? 이런 거 있잖아요. 그래서 제가 똑같이 양쪽의 그런 불륜으로 인한 사건을 진행하지만 피해자인데 남성이고 여성이고에 따라서 용서를 할 수 있는 그 기준이 다르니까 사실 저도 조금 이게 성별에 따라서 차이가 있을 수가 있구나. 저도 조금 의아하고 놀랍더라고요. 무지하게 많은 분들이 외도를 한다 체감을 하실 텐데 뭐 요즘에 외도가 빈번히 일어나는 곳? 일단 무조건 1위는 직장입니다. 정말 많아요. 같은 부서, 팀 프로젝트를 같이 했던 다른 부서, 아니면 내가 영업직을 했다면 내가 영업을 하는 곳. 그래서 왜냐하면 아무래도 내가 직장 생활을 한다는 거는 사실 생각해보면 우리가 외부에서 하는 시간이 훨씬 길잖아요. 그렇죠. 네. 그래서 내가 하는 일을 이해해주고 같이 의논하고 그러다 보니까 뭐 정이 들고 정분 난다고 하잖아요. 정분 나기가 쉬운 것 같아요. 그래서 아무리 많은 루트가 생겼다고 할지언정 정말 독보적인 1위는 직장 내 불륜이라고 생각이 되고요. 클래식이죠. 네. 디스 와이프 뭐. 네, 뭐 그냥 스테디셀러처럼 꾸준히. 이제 두 번째는 계속 바뀌는 것 같아요. 그리고 보통 이제 등산이라고 했던 한때 것들이. 트렌드가 등산이었고. 네, 요즘엔 등산 안 하죠. 요즘에 이제 골프 많이 하잖아요. 골프에서 요즘 테니스로 가고 있어요. 유행하는 운동 따라 외도도 같이 따라다니네. 그러니까요. 그래서 사실은 어떻게 보면 그냥 우스갯소리로 요즘 사건을 하면 어떤 게 가장 핫한 모임인지 알 수가 있다. 한때 또 독서 모임 엄청 핫하고 그렇죠. 할 때에는 독서 모임에서 되게 일이 많았는데 시류에 따라서 만나는 공간이 바뀐다. 네. 5년 전에 에로 부부 할 때 그때는 등산이었거든요. 그때 뭐 에피소드 중에 그런 거 있어요. 등산 많았죠. 한쪽 다리를 걷고 맞아요. 여기에 뭐 스카프인가 뭘 하면은 이거는 네, 아니 나는 사인인 파트너를 거예요. 구하는 네. 거니까. 그리고 뭐 올라갈 땐 같이 올라가나 등산로에서 중간에 다 쌍쌍쌍 사라져가지고 거사를 치르고 나중에 어디 살아가나 뭐 그런 식으로. 혹시 뭐 관련된 뭐 에피소드 같은 거 있을까요? 그런 분들 중에 좀 특이했던 케이스라든지. 사실 우리가 제일 편하게 뭔가 활동을 할 수 있는 거는 핸드폰 끼고 사는 거잖아요. 근데 핸드폰에도 정말 매체가 다양해졌어요. 그런데 예전에는 뭔가 진입하기 어려웠다면 요즘에는 그냥 키워드 몇 개만 입력하면 오픈 채팅방 이런 거 인용으로 예. 많이 그쵸. 들어가잖아요. 맞아요. 네, 그래서 오픈 채팅방에서 내가 그냥 서로 유부남 유부녀인 걸 알고도 그쵸, 오픈하고. 왜냐하면 그거 있잖아 심리적으로 전 잘 심리는 모르겠지만 다들 뭐 그렇다 하더라고요. 잃을 게 많은 건 나도 똑같고 너도 똑같다 이거인 거예요. 그래서 서로 오히려 안전하다라고. 그 사람들끼리 모여가지고 유부남 유부녀인 걸 서로 인증을 해야만 들어가서 거기에서 이제 파트너를 구하는 거죠. 저한테 오는 그 분 중에 한 네. 분도 원래 알코올 중독 분이었는데 술을 끊었거든요. 네. 근데 이분이 술을 끊고 이거에 중독이 됐어요. 너무 자극적이래 거기 네. 들어가면. 그래서 일하면서 이거 켜놓고 하루 종일 여기서 깔깔대리는 거죠. 그 다음에 지금 이거를 끊기 위해서 되게 애를 쓰고 계신 분이 계시거든요. 그들만이 쓰는 뭐 언어 같은 게 또 있다고 하던데. 아마 아실 수도 있을까 오. 싶은데 혹시 어떤 뜻인지 아시나요? 기남이요? 기혼남 남자, 미혼 여자. 오, 정확히 하시네요. 맞아요, 전혀 맞아요. 우리 기남이 막 이러거든요. 근데 그거에서 약간 이제 변형이 되거든요. 네. 왜 변형이 되냐면 내가 걸려가지고 소송을 당하잖아요. 그러면 상간소송에서 피고가 되자미잖아요. 그러면은 이제 기남이가 원남이가 되는 거예요. 원고의 남편, 원남이. 기남이
기남이가 원남이로. 기남이가 원남이가 되는 건데도 진짜. 그때도 정신을 못 차리고 우리 원남이가 소송에서 도와주기로 했다. 이런 것들 공유하기도 하고요. 그쵸. 근데 미남 기여는 잘 없어요. 미남 대부분. 기여는 흔치 않고. 네, 대부분 이제 기남의 미여. 가끔 유부남을 만나는 심리 뭐 이런 것들도 네, 얘기를 네, 하고 네. 하는데 실제로 사건에서 저런 경우에는 단순한 둘의 어떤 순수한 사랑이라고 포장된 불륜이에요? 아니면 경제적인 게 왔다 갔다 하나요? 그런데 정말 놀랍게도요. 보통 이렇게 생각하면 여자가 남자한테 경제적으로 이득을 많이 보는 게 있으니까 그러니까 유부남 만나겠다 이런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데 오히려 미혼 여자가 본인이 다 돈을 부담하면서까지 기혼 남성을 만나는 경우도 굉장히 많아요. 굉장히 많아요. 이 사람은 진짜 사랑하는 건 나인데 어쩔 수 없이 와이프한테 묶여 있는 거다. 아이 때문이다. 네, 저는 저 이렇게 조만간 생각을 해요. 네. 한번 리서치를 해보려고요. 기남미어 분들이 왜 그렇게 그들의 심리. 네. 자기는 진정한 사랑이라고 생각을 할 거 아니야. 근데 문제는 남의 가정을 깨트리는 짓거리이기 때문에 맞아요. 욕정이나 유흥의 상대일 가능성이 꽤나 크다라는 거. 그러니까 그 사랑의 대상을 자꾸 기남이한테 찾는 사람들이 사실은 결핍이 있는 건데 그렇죠. 결핍이 크죠. 일단 기본적으로 개런티된 남자를 좋아하는 게 있어요. 네. 사회적으로 보장돼 있다라는 어떤 그 확정적인 단서라는 게 결혼이라는 게 있기 때문에 그거에서 보증되는 게 분명히 있긴 하거든요. 그리고 또 어렸을 때 자기 아버지와의 관계 이런 것들이 또 되게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건 있는데 그 범주에서 벗어나 있는 분들이 생각보다 꽤 많은 것 같단 말이에요. 그런 것도 있는 것 같아요. 그래요. 약간 금지된 곳에 끌리는 거. 아, 그런 네. 게 또 큰 것 같고. 네, 다음 단어가 나왔네요. 하숙생 육봉. 이번 주말에 하숙생 때문에 육봉 야하게 들리는데 육봉. 교육봉 아니야? 교육봉 아니야? 육아봉사. 그 남편을 학생이라고 하는 거죠. 네. 혹은 뭐 그냥 배우자, 내가 배우자 때문에 육아봉사해야 돼가지고 못 나가. 남편이 아내한테 할 수도 있고요. 그러니까 이 사람의 아기를 키워줘야 된다고 생각하는 거군요. 내 육아를. 지 애인데. 네, 그러니까 내 애인데. 네, 애를. 또 한 맘 먹으면 질려서 오늘 외식할까? 이거 뭐예요? 이거 그냥 아까하고 비슷한 결로. 그 육봉 결로. 배우자랑만 섹스하면 질리니까 그냥 외도 오늘, 나랑 밖에 나자. 그렇게 서로 은어를 주고받는 거예요? 오늘 외식 되는 사람. 아 진짜로? 네. 그 단톡방에서 이렇게 해서 오늘 외식 되는 사람, 저 됩니다 하면은 그냥 막 정글이에요. 아니 내 환자가 이걸 못 끊었던 이유를 알겠네. 중독될 만해 보니까. 네. 도파민 빡! 개판이더라고 아주. 캐치를 하려고 애를 쓰는 것도 좀 저는 개인적으로 바라는 방향은 아니긴 합니다만 그래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배우자가 뭔가 외도를 하는 게 아닌가 뭐 네. 의심스러운 정황들이 좀 있죠 공통된 네, 정황들이. 네, 맞아요. 근데 이거는 배우자라면 느낄 수밖에 없어요. 우리가 맨날 늘 붙어서 생활하기 때문에. 그래서 보통 배우자의 불륜을 발견해서 오면은 불륜으로 발전된 시점이요. 보통 처음에 2, 3개월 차에 걸리는 경우가 엄청 많고요. 그걸 넘어서면 이제 한 2, 3년 되게 오래된 걸 안정기에 나중에 정확하십니다. 왜냐면 처음 두세 달은 주체가 안 되는 거야. 이 새로운 설렘 막 와, 나도 지금 살아있다. 나 지금 와, 막 이런 느낌인 거죠. 그렇게 콧노래를 한대. 갑자기 막 밝아지고 사람이 해가지고 막 눈이 초롱초롱해지고 내가 집안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내 배우자가 아닌 너를 사랑하고 있다는 걸 꾸준히 상대방한테 상기시켜줘야 미어가 안 떠나가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서든 핸드폰을 숨겨가지고 연락을 하려고 한다든지 집에 있을 때 주말에 자기가 그렇게 심부름을 일부러 집 밖으로 나가려고. 통화하려고. 분리수거 하겠다. 갑자기 정말 네. 쓰레기를 자기가 음식물 쓰레기 혹시 뭐 없어? 그래가지고 뭐 그렇게 밖으로 나가려고 하고 평소 장 보러 가자고 하면 가지도 않는데 근데 이런 것들이 되게 알려고 하지 않아도 느끼시는 것 티나는 같아요. 원래 분리수거를 도와주던 사람이라면 이상할 바가 없죠. 근데 평소에 안 하던 걸 갑자기 하는 거예요. 그 2, 3개월 차에. 그래서 처음에 딱 발각되고 나면 정말 나 사귄 지 나 2달밖에 안 됐어. 나 진짜 한 번밖에 안 잤어. 이런 게 정말 너무나 똑같은 루틴으로 이렇게 하고 이제 그거를 넘겨서 내가 어떻게 잘 넘겼다 하면 이제부터 이제 뭐 이렇게 하면 안정적이겠구나 해서 이제 그런 다음에 이제 1, 2년 뒤에 그때에는 정말 내 행동이 바뀌어서가 아니고 의도치 않은 그 걸린 과속딱지 옆에 타 있고. 네 요즘에는 그래서 그 가려서 가리자. 나오거든요.
그런데 남편이 거기 가 있으면 안 되는데 과속딱지가 그치. 있다든지 보통 우리가 생활 반경이 정해져 있잖아요. 저는 그렇죠. 서초동에서만 살거든요. 근데 남편이 서초동 외에 갈 곳이 없는데 뭐 용산에서 카드를 그린 이상한 내역이 데가 있다든지. 있고. 그래서 어느 정도 기간이 지나면 나도 모르게 생긴 그런 짜잘한 증거들 때문이고 초기에는 나의 이런 행동 변화 때문에 발각되는 경우가 많아요. 근데 진짜로 말씀하신 것처럼 처음에 걸렸었는데 헤어진 줄 알고 있다가 한참 뒤에 이런 경우 되게 많아. 몇 년이 지나서 맞아요. 계속 만나왔다라는 걸 아는 케이스들이 참 많더라고요. 이거 되게 많아. 진짜 이제 그러면 그분들은 엄청 힘들어하세요. 사실 저한테도. 그래서 사실은 저도 오늘 꼭 뵙고 하고 싶었던 게 그럴 때 어떤 조언을 해줘야 되는지 저도 되게 궁금했거든요. 왜냐면 한 번 걸렸어. 그래서 헤어지기로 했는데 그래서 믿었는데 나중에 또 그 사람이랑 만나고 있다는 걸 알면 사실 그때는 상대방과 그 여자에 대한 분노가 아니고 스스로 자책을 엄청 하시더라고요. 맞아. 내가 얼마나 호구처럼 보였으면 내가 얼마나 여자로서 매력이 없었으면 하면서 소송은 진행을 하지만 그걸로 마음이 다 풀리지가 않으니까 변호사님 저 진짜 이렇게 사는 게 의미가 있을까요? 저는 진짜 하루에 몇 번씩 죽고 싶다는 생각이 들어요. 이렇게 하시거든요. 그럴 때는 꼭 정신건강의학과에 가시라고 그러죠. 맞아요. 저도 그런 분들을 정말 많이 상담을 하는데 네. 항상 이혼이라는 거를 염두에 두고 이걸 해야 된다고 얘기를 하면서 이혼 전문 변호사랑 같이 그치. 저랑 같이 가려고 해요. 그래도 혹시 최악의 불륜 사건이라고 꿀만한 게 있을까요? 저는 모든 사건이 다 최악이기는 한데 이거는 꼭 여기에서 말씀드리고 싶었던 게 침대가 너무 궁금해가지고 침대에다가 자기 빨간 팬티를 벗어놓고 진짜 제일 선택하면 안 되는 게 차량에 녹음기 부착하는 거거든요. 아.